안녕하십니까. 밸런스 은퇴TV 김재입니다. 제가 그 유튜브를 하게 됐어요. 이거 처음 해보는 건데 이런 거 안 하다가 이거 하려다니까 쉽지가 않은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밸런스 은퇴TV는 제가 밸런스 은퇴 연구소라고 그걸 맡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서 하는 유튜브 방송으로 이제 은퇴에 관련된 이야기를 좀 전달하고자 이제 이런 걸 했어요. 무슨 내용이냐면 은퇴 관련돼서는 이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은퇴 관련돼서 실제로 이제 필요한 게 이게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퇴 자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그 다음에 은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은퇴 뒤에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다른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일반적으로 지금 교과서적으로 하고 있는 이러한 이야기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로 실천이 안 되잖아요. 그거 말고 실제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런 거를 제 경험에 비춰서 해드리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뭐냐면 이제 넌 누구냐 이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제 소개부터 이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제 금융기관에서 계속 일을 했어요. 저도 한 30년 했으니까 이제 그리고 회사도 이제 몇 군데 이제 옮기면서 했는데 제가 이 은퇴 관련돼서 한 것, 특히 자산관리 관련돼서 한 것은 삼성생명에 있을 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제 삼성그룹의 특히 금융그룹의 자산관리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거에 관여돼 가지고 제가 은퇴 연구소에서 이제 그런 걸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 거는 삼성증권에서 제가 그 은퇴설계연구 소장을 했어요. 그때 은퇴연구소 소장을 할 때 처음으로 증권사에서 약간 자산관리 개념으로 이 은퇴를 보게 된 거예요. 은퇴를 자산관리 개념으로 보는 게 뭐가 다르냐면 한 예를 들어서 볼게요. 옛날에 채부잣집 며느리 구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채부잣집에서 며느리 구하려고 어떻게 했냐면 시험인데 쌀을 한 만 주고 한 달 사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제 며느리들이 올 때 이제 몸종도 같이 한 명 데리고 와서 하는데 대부분 와서 길어야 2주, 일주일도 못 있고 이제 대부분 하다가 나가고 그런 거예요. 왜 그랬냐면 대부분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게 어떻게 하냐면은 그 한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30일로 쪼개고 어떤 사람은 하루에 2kg에서 쪼개고 어떤 사람은 1kg에서 쪼개고 결국은 이러거나 저러거나 하는 게 쪼개는 것밖에 없어요. 쪼개는 것밖에 없는데 마지막에 이제 한 분이 왔어요. 그분은 뭐냐면 오자마자 한 얘기가 쌀을 가지고 그 몸종을 시켜가지고 가서 떡 만들어 와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은 가가지고 떡을 만들어 온 걸 가지고 동네에 다 돌린 거예요. 떡을. 동네에 다 돌린 다음에 종한테 가서 바느질감 받아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결국은 한 달 뒤에 쌀 한 가마니 만들어 놨어요. 오히려 더. 이런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은퇴한 뒤에 대부분 생각하는 게 뭐냐면 있는 돈 가지고 심하면 알량하다 그럴까 이거 가지고 쪼개기만 하잖아요. 쪼개는 방법이야 수십 개 있겠지만 그래 봤자 쪼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자가 있습니까? 어디 투자할 데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돈이 늘지도 않는 걸 가지고 쪼개 써봐야 얼마나 오래 쪼개 쓸 수 있으며 그것이 또 실제로 그렇게 딱딱딱 맞춰가지고 쪼개 쓸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마음만 쪼개 쓸 수 있을 것 같지 그렇지 않고 이러다가 중간에 무슨 가족 중에 누가 아프거나 해가지고 병원비 왕창 들어가 봐요. 파예요. 그래서 그런 계획 세워봤자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퇴한 뒤에도 자금을 잘 굴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막상 하려고 그러면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물론 삼성생명에 있을 때는 보험사 관점에서 보게 되면 보험이 장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험 자체가 죽을 때까지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길게 가는 건 보험이 장점이 있어요. 그리고 연금도 오랫동안 해왔고 그런데 보험이 또 약점도 있죠. 왜냐하면 투자 같은 건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건 또 증권이 잘해요. 증권은 투자 같은 부분 쪽은 상품도 많고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증권을 잘 이용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건 퇴직금인데 증권 갖다가 다 날리면 반토막이다.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그 부분은 잘 하지 않아요. 그 부분 쪽을 제가 그래서 이제 그 증권 쪽에서 좀 만들어서 했었었고 그 다음에 제가 신한은행 갔어요. 그 다음에 신한은행에서는 뭐냐면 은행식으로 이제 이 은퇴 부분 쪽을 접근해요. 은행 부분 쪽은 딴 데보다 좀 대부분 다 거래를 하고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리고 은행은 딴 데하고 틀려서 대출도 되고 다른 데보다 또 할 수 있는 게 또 많아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한테 되게 친숙하고 이걸 잘 섞어서 잘 이용을 해야 돼요. 그게 쉽지가 않죠. 그게 쉽지가 않아가지고 대부분 다 보면 결정을 못 해요. 망설이기만 하다가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험사에도 있었고 증권사에도 있었고 은행에서 다 은퇴 사업을 처음으로 다
이제 구축도 하고 만들고 서비스도 처음 했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이 은퇴자들이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 왜 의사결정을 못 하느냐? 내가 그 돈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남자들이 몇 명이나 있어요. 은퇴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실제로 돈 문제는 와이프가 결정하잖아요. 그죠? 이런 적도 있어요. 은퇴 강의를 하는데 처음에는 남자분들만 모시고 했어요. 직장에 계신 분들, 뭐 퇴직 앞둔 부장들이라든가 그다음에 퇴직을 바로 한 분들 대상으로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금융기관에서 남자들을 대상으로 강의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세상에 그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웃지도 않지, 반응도 없지, 무반응이에요. 그런데 듣긴 들어요, 다. 그러고 나서 집에 가서 뭐라 그럽니까? 강의를 들어봤는데 괜찮은 말 하더라. 우리도 뭐가 필요하다 얘기를 하죠. 집사람이 뭐라 그럽니까? 어디 가서 무슨 말씀 듣고 오셨냐 하면서 몇 가지 더 물어보죠. 그 다음부터 이분은 대답을 못합니다. 부인 그러시죠. 쓸데없는 얘기 듣고 와가지고 이상한 짓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계시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부터 이분은 어디 가서 뭘 듣지도 않고 듣고 와도 얘기도 안 합니다.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에요. 그러니 내가 퇴직을 하는데 내 퇴직금 가지고 쓰거나 결정하는 의사결정권은 집사람한테 있고 이러다 보니까 둘이 따로따로 있어서 모여서 한번 강의를 해봤어요. 모여서 이야기를 해서 부부은퇴학교라는 이런 부분들을 했어요. 삼성에서도 했었고 신한에서도 했었고 했더니 반응은 좋았어요. 확실히 여자들이 또릿또릿하고 말귀를 잘 알아들어요. 강의를 해보면 여자들은 고개가 끄덕끄덕하고 남자들은 여자 얼굴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얘기를 하다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퇴직금 얘기도 하고 여러 돈 얘기를 하는데 돈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남자들이 말을 안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면은 직장 다닐 때 뭐 카드빚이 있는데 카드빚을 얘기 안 하고 있다가 퇴직금도 중간정산을 했는데 중간정산한 걸 얘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람한테.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강의를 쭉 하게 되면 집사람이 그러죠. 당신은 퇴직금 뭐 있는 거지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때문에 결국은 그 다음날 전화가 옵니다. 회사로 그분한테서 괜히 강의 들어갔다 와가지고 우리 부부싸움하고 난리 났다. 왜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되오려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부터 민감한 얘기 될 수 있으면 안 하는데 이것도 모릅니다. 제가 또 방송을 했으니까 이거 나가고 또 어느 집이 또 몇이 부부싸움을 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금융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야기를 해봐도 의사결정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요새 은퇴 관련돼서 뭔가 상담을 하고 싶으면 어디 가세요? 은행 가거나 증권 가거나 보험 가면 금방 이렇게 딱 해줍니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은퇴 설계 해주는 거 굉장히 간단하게 하죠. 하고 나면 뭐 나옵니까? 2장짜리 종이 나오죠. 2장짜리 종이 보면 뭐합니까? 그거 암산으로 해도 되는 계산 몇 가지 나오고 결론은 뭡니까? 은퇴 자금 많이 부족하시네요. 보험 가면 연금 드셔야 되겠네요. 증권 가면 투자해야 되겠네요. 은행 가면 더 모아서 저축을 더 해야죠. ELS 같은 거 사실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 자기 필요한 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런 부분 때문에 은퇴 부분 쪽은 어쨌거나 결국은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잘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모르냐면 제가 삼성 다닐 때 삼성 전 이건 말해도 되나? 삼성 전 뭔가 하는 그 회사의 퇴직 부장들에 대한 퇴직 가이드 책을 만든 적이 있어요. 그게 이건데 이건 가릴까? 그게 이건데 여기에 뒷부분을 맡았어요. 은퇴한 뒤에 자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걸 하다가 앞부분을 봤어요. 앞부분을 봤는데 앞부분에 뭐가 써 있냐면 유익한 생활 정보라 그래가지고 은행 가서 통장 만드는 법, 지하철 타는 법, 교통카드 만드는 법, 버스 타는 법, 여권 만드는 법, 뭐 이런 게 써 있어요. 그래서 처음 되게 의아했죠. 내가 뒤에 있는 은퇴에 관련된 자금 관리도 이런 수준으로 써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도 제일 잘 나가는 전자회사 부장님 퇴직하는데 그런 거죠. 전 처음에 이게 교도소에서 퇴소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10년 정도 안 해가지고 나온 자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하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조심스럽게 왜 이런 것도 넣냐고 이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하는 말씀이 실제로 남자들이 이제 공장에 생활하다 보면 굉장히 사소한 것도 신경을 안 쓰는 분도 굉장히 많고 이렇답니다. 그게 이제 현실이고 그래서 본인들이 보기에도 조금 유치한 건 있지만
그래도 실제로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퇴직을 하면서 내가 여러 가지 뭐 내 연금이나 국민연금, 건강보험, 그 다음에 내 돈 운영하는 거, 부동산, 세금 이런 부분들을 알려 그러면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국민연금 사이트 들어가 보셨나요? 건강보험 사이트 들어가 보셨어요? 들어가 보시면은 페이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이해할 수 있나요? 용어가 무지 어렵죠?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금융을 전공하는 사람들도 자기 분야만 알지 딴 쪽 넘어가면 모르는데 이건 용어도 알기가 어렵고 내용도 무지 많아요. 왜 내용이 많은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국민 모두의 처지를 다 써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자기는 심하게 얘기하는 우리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분의 1만 자기 거예요. 그 중에서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대부분의 내용이 자기하고 관계없는 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어렵사리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한참 보고 나면 무슨 생각이 드느냐? 이거 내 얘기 아니잖아 하고 다시 나와요. 황당하죠, 이게 할 때. 그렇게 두세 번 겪고 나면 사이트 덮습니다. 그 다음에 어떡합니까? 누구한테 물어보죠. 그래서 이제 몇 번 물어보면 대답을 잘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 사람 듣죠. 어떻게 되죠? 사기당하는 거죠. 그 다음에 결국은 그런 사람한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되는 사업이 이 퇴직자 많으니까 퇴직금 사기 사업이 굉장히 버라이어티하고 종류도 많아요.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보세요. 이걸 가지고 사기를 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거를 막지 않으면은 알량하게 모은 퇴직금조차도 다 거덜나고 집안이 풍지박살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되게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자기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참 저도 고민하다가 도대체 이걸 어떻게 전달해 줘야 되나. 금융기관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활발하게 은퇴자들 서비스를 많이 해주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즘 제가 보기에도 제 후배들 얘기를 들어봐도 그렇고. 그렇게 되니까 뭔가 직접 전달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지금 망설이다가 이제 이거를 하게 된 건데, 제 생각은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은 뭐냐면 퇴직자들, 은퇴자들이 이런 문제에 관련돼서 내용은 몰라도 좋은데 내용을 들어도 의사결정을 못 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들어도 다 좋은 얘기 같고,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 같고. 그래서 좀 기준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기준을 만들어서 이렇게 쉽게 기준을 정해서 그냥 그 기준에 맞으면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엔 알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다른 사람 얘기니까. 그래서 그냥 내 얘기만 어떻게 하면 고를 수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을 좀 해보려고요. 우리가 사다리 타는 방식처럼 예, 아니요 식으로 가다 보면 내 답을 나오는 식으로 그렇게 지금 이걸 좀 전달해 보려고 합니다. 은퇴 관련돼서는 지금 저희가 한 100개 정도의 주제인데 많다면 많겠지만 아마 자기에 해당하는 거는 한 20, 30개, 적어도 20, 30개는 될 겁니다. 이제 그걸 보시고 자기가 어떤 판단을 하셔서 기본적으로 내가 관계된 거다, 이거다, 이렇게 찾으시면 그럼 그때부터 자세하게 이제 더 알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정은 은퇴 전에 더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실제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내가 은퇴한 뒤에 차근차근 해보겠다? 안 됩니다. 대부분 다 은퇴 전에 돈에 꼬리표가 다 달려 있어서 은퇴한 뒤에는 없어요. 은퇴한 뒤에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이미 결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먼저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된다는 거고, 저도 뭐 이걸 유튜브 방송이라는 걸 처음 하지만 이걸 통해서 한번 이 부분 쪽을 잘 정리해가지고 차근차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노력해서 할 것이고 여러분도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나오는 대로 쭉 받아보시면은 나중에 판단하실 때 중요한 어떤 기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 열심히 이걸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